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가 확대 시행됐는데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한다는 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제대로 된 재택 치료를 위해 현재 제주 실정에서 보완돼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제주의료원의 진현정 진료부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진료부장님께서 계신 그 제주의료원이 확진자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주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분들이 그 집에 머무시면서 저희 제주의료원의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격리 해제를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재택치료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12월 1일자로 전면 그 모든 환자분들이 재택 치료가 기본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 15분이 배정이 되고 네.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오늘 15분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재택치료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한데 재택치료가 원칙이지만 그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재택치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기준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고령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소아라든지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네. 시설에 입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고시원 같은 이제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파 위력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도 입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치료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코로나19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증상 발현일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이제 경과하면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만 10일이 경과하면 격리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에 혹시 이제 PCR 검사가 24시간 연속으로 음성이 2번 나오면 네. 격리 해제의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 입원 환자와 격리 해제 기준이 좀 비슷한가 봐요. 예,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또 뭐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재택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 같이 동반 입소를 하는 게 원칙인데 뭐 동반 입소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그 자격이 되시면 재택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격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이제 입원 요인이 일단 없더라도 네. 일단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환자들의 그 건강 징후를 저희가 앱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의 보호자라면 접종 완료자인 경우가 가능하십니다. 네. 아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택 치료와 관련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재택 치료 기간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또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일괄적으로는 저희 의료진이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비대면 상담을 하고 환자가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재택 치료 그 전담 팀에 병상 배정반에 연락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뭐 의식 저하가 온다든지 아니면 호흡 곤란이 오는 초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119로 연락을 해서 집 근처 병원 쪽으로 응급실 통해서 이송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먼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택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뭐 신속한 대응 체제도 물론 이거거니와 환자가 좀 집에서 꼼꼼하게 관리받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주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은?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의료진들은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초기 문진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약간 화도 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들의 생체 징후를 이렇게 앱에다 기록을 해주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그걸 모니터링하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하루에 1회 이상을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100명당 의사는 1명에서 2명,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는 3명에서 5명을 이제 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3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0분의 환자를 이제 다 5분씩만 전화를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분 만에 전화가 끊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상당히 많은 간호사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입원 환자분들도 같이 입원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일본 간호사들은 또 이제 이런 재택 치료를 감당하면서 사실 더 이상의 여력은 없어서 환자가 한 100명이 넘어가시면 의료 인력이 더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만큼 중요한 게 격리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확진자가 소아라든지 고령층 환자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입원을 하면 보호자가 동반 입원을 하시면 저희 의료진이 이분들이 전파가 안 되도록 보호 장구를 되게 잘 갖춰드려요. 뭐 어떤 병원은 이제 방호복도 드리고 대부분은 이제 페이스 쉴드에다가 N95 마스크에다가 장갑, 이제 MP 가운 이렇게 해서 덧신 다 완벽하게 해서 보호자들이 이제 환자를 돌보지만 전파가 안 되도록 도와드리는데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없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개인이 정말 조심해서 방역 지침을 좀 준수를 하고 또 접종이 완료되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돌파 감염도 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이니 솔직히 가족 간 전파는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체계에서도 변수가 굉장히 많죠. 엄청 확진자가 많습니다. 늘고 네. 있고 또 네.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 재택 치료가 그래도 방역 대책의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왜 굳이 재택 치료를 전면 확대를 했나 너무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이상한 게 위드 코로나가 시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코로나가 지겹고 힘드니까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계속 홍보를 해왔고 실제로 접종률이 70%를 완료하고 그 2주가 지난 시점을 위드 코로나로 잡았는데 막상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확진자가 폭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접종 대상자도 지금 이제 12세에서 17세도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접종률 되게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아예 접종 대상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면 등교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오미크론 변이라는 그쵸, 예. 이상한 변수가 생겼어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뭐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는데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시점 이후로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제약회사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개발한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네. 임상 중이라서 나온 네. 건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네, 예. 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재택 치료를 저희 의료원에서 감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병상이 조금 줄어드니까 남는 인력을 재택 치료로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확진자도 너무 늘시고 입원 환자도 늘으시고 재택 치료 환자도 너무 늘어서 의료진도 태부족인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료진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방역수칙 잘 지키고 진료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고 사실 팬데믹이라는 거는 정치, 사회, 외교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야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들이 잘 청취가 되고 현장 목소리가 좀 반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결국엔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